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무한열차 에피소드에 염주 쿄주로가 아닌 풍주 사내미가 같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무한열차의 염주 쿄주로가 아닌 다른 주가 같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쿄주로 플러스 다른 주 한 명이 왔을 때의 상황은 모두 영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아예 다른 캐릭터가 가는 건 만들지 않았기에 만들어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쿄주로보다 전투력이 낮다고 평가되는 주 한 명이 가면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무한열차 시점에서 쿄주로와 비슷한 전투력이거나 혹은 더 강할 수도 있다고 평가받는 사내미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상 시나리오이며 원작의 설정과 바꿔야 하는 여러 부분이 있으니 원작의 기준으로 오류를 굳이 찝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早速やってみましょう. 무한열차 임무 배정을 받은 탄지로 일행은 예정대로 무한열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탄지로 일행은 주중에 한 명이 타고 있다는 말만 들었고 그게 사내미라고는 전해받지 못한 상태였죠. 곧이어 사내미와 마주치게 된 탄지로는 서로 엄청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내미 역시 탄지로를 보고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윽박을 지르죠. 제니치는 그 모습에 흐익거리면서 쫄아버리고 이노스케는 자신도 흥분해 사내미에게 무작정 돌진합니다. 하지만 사내미는 이노스케를 손쉽게 잡아뜨리며 제압을 하죠. 그 모습에 탄지로는 그만두라고 소리치며 최대한 냉정하게 무한열차 임무에 배정을 받았고 주를 도우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네 녀석들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고 당장 내리라고 소리치는 사내미. 하지만 탄지로는 이 달리는 열차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리냐며 황당해합니다. 일단 상황이 정리되고 자리에 착석한 이들, 표를 확인하는 직원에게 검표를 받았죠. 제니치는 탄지로에게 저 사람 너무 싫다고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그 말 들은 이노스케는 나도 저 녀석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큰 소리로 버럭버럭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내미는 또 발끈해서 뭐가 어째?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데 그 순간 혈기의 기운을 느끼고 반대쪽 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씩 웃으며 검을 뽑죠. 탄지로 일행은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며 사내미가 바라보는 곳을 응시하자 혈귀 한 마리가 갑툭튀를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미는 곧바로 바람의 옵을 사용해 혈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그리고 다음 칸에 순식간에 들어가 또 한 마리의 혈귀를 순식간에 쓱싹 해버립니다. 그 모습에 탄지로 일행은 엄청난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확실히 주라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괴물이구나 라는 말을 하죠. 그 뒤 갑자기 잠이 오기 시작한 이들은 잠에 들기 시작합니다. 사내미는 꿈에서 주합회의가 끝난 후 우부야시키 저택 정원에서 카나에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카나에는 자신의 동생인 시노부가 검술을 열심히 단련하며 독을 공부하는 것은 보기 좋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싸우는 건 자신이 할 테니 시노부는 그저 한 명의 소녀로서 한 명의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한다며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사내미도 내게도 사실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녀석만은 귀살 때 들어오지 않고 오래오래 평범하게 살기 바란다며 그래서 연락도 끊은 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카나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해주죠. 사내미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혈기들을 다 섬멸하고 그때 게냐를 만나 화해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혈기에 대한 증오심이 마구마구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카나에의 모습을 보며 무의식 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끌어오르죠. 이 분노의 정체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카나에가 혈귀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기억이 조금씩 스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내미는 이게 꿈이라는 걸 알게 되고 꿈을 깨기 위해 갖은 수를 써보죠. 하지만 계속해서 깨어나지 않자 최후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을 베어버리기로 합니다. 카나에는 그 모습을 보며 왜 이러는 거냐고 그냥 여기서 자신과 함께 있자고 하지만 사내미는 눈에 핏줄이 터질 만큼 분노에 차서 너를 살해하고 소중한 동료와 가족들을 살해한 혈귀란 존재를 모두 다 찢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며 목을 베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사내미 자신의 팔에 웬 줄이 묶여있는 걸 보고 바로 끊어버리죠. 때마침 네즈코는 혈기술로 탄지로의 팔목에 감긴 줄을 태우는데
네지코와 사네미가 마주치자 네지코는 고개를 획 돌려버립니다. 사네미는 관자놀이가 빠짓거리며 일단 네지코는 죽이지 않고 혈기술로 꿈을 꾸게 만든 혈기를 찾으러 가죠. 그때 역시 깨어난 탄지로는 기차 위로 올라가 엠무를 만나게 되고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며 원작과 마찬가지로 엠무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차와 융합을 하게 된 엠무. 그 시각 사네미는 기차 안이 혈기의 몸속처럼 변하자 보이는 족족 다 바람의 호흡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래도 엠무가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지 않자 본체를 찾아낸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팔을 살짝 빼어 피를 주위에 뿌리죠. 그의 기차 안은 왠지 모르게 움직임이 둔해지게 되며 촉수들이 맥을 못 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어난 이노스케와 제니츠 그리고 네지코는 승객들을 구하기 시작했고 이노스케는 자신의 동물적인 감각이 본체는 맨 앞칸에 있는 것 같다고 소리칩니다. 그의 사네미는 곧바로 맨 앞칸으로 뛰어나가게 되죠. 거기에는 이미 탄지로가 있었고 튼튼한 엠무의 목을 베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네미는 걸리적거리니까 저리 꺼지라고 말하며 바람의 호흡 제9형 위타천 태풍을 사용해 한순간에 엠무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엠무는 하연 일에 자신이 무잔의 피를 더욱 받아도 주에게는 이렇게 상대도 안되고 당한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기차는 사네미의 공격으로 인해 탈선의 옆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많은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빠르게 엠무를 퇴치함으로써 승객들을 엠무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라는 말을 여기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돌아서 가려는 순간 엄청난 기기가 느껴지고 상현삼 아카자가 등장하게 되었죠. 사네미는 상현삼이라는 숫자를 보고 엄청나게 기뻐하며 흥분합니다. 방금 잡은 혈기는 시시했는데 이 녀석은 좀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죠. 아카자 역시 그런 사네미의 반응을 즐거워하며 곧바로 전투 태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두 전투강들의 싸움이 시작되자 탄지로 일행들은 이 차원이 다른 수준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아카자도 전력을 내지 않고 간만 보는 수준으로 싸우다 보니 둘의 전투력은 꽤나 엇비슷한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자의 베인 몸의 상처는 금방 회복이 다 되어버렸죠. 아카자는 사네미의 실력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며 너도 혈기가 되는 거 어떠냐고 혈기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네미는 니놈의 혀부터 먼저 뽑아버려야겠구나 라며 거침없이 달려들며 기술을 마구 퍼붓었죠. 이런 강경한 모습에 아카자는 더욱 재미를 느꼈고 조금 더 강한 기술로 맞받아치며 조금씩 체력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어느새 하나둘씩 상처가 늘어난 사네미. 탄지로 일행들이 그 상황을 보자 자신들도 전투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사네미는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며 너네 같은 쓰레기들은 그저 지켜만 보라고 말합니다. 말은 이렇게 거칠게 하지만 사네미 역시 아카자의 실력에 탄지로 일행은 껴들면 쉽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못 껴들게 한 것입니다. 곧이어 아카자가 또다시 접근해오자 사네미는 자신의 손바닥을 뺀 후 아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고 아카자는 그 피를 맞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 잠깐 뒤로 물러섰죠. 피 따위로 내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냐며 이런 낡은 수법을 쓰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네미는 씩 웃었고 그때 아카자는 급 시야가 어지러워지며 비틀거리게 되었죠. 사네미는 자신의 피는 혈기를 취하게 만드는 희귀혈이라고 말하며 알딸딸한 기분 어떠냐고 깐죽거렸죠. 그리고 상현의 혈기에게도 자신의 피가 통한다는 것에 아주 통쾌했습니다. 아카자의 몸은 눈에 띄게 둔해졌고 그때 사네미의 무자비한 기술들이 날아와 아카자의 몸 이곳저곳을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카자의 목은 베어내지 못했고 아카자는 잠깐 뒤로 후퇴한 뒤 몸을 재생시켰죠. 그리고 엄청난 분노를 한 아카자는 나침을 시전하게 됩니다. 사네미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시 달라들었지만 나침을 사용한 아카자의 공격에 튕겨져 나가 쓰러졌습니다. 피해 취한 상태였지만 나침을 사용한 공격은 엄청나게 강한 파워를 지녔죠.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생각해 방심을 했던 사네미라 공격에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탄지로는 넘어진 사네미를 부축했고 사네미는 갈비뼈가 나갔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아카자는 여전히 취해 있는 상태이기에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안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아카자에게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의 위력은 그리 강하지는 않지만 아카자를 굉장히 귀찮게 만들었죠. 아카자는 곧바로 반격을 해서 이노스케와 탄지로를 날려버리지만 치명타를 먹이진 못했습니다.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아카자의 이 압도적인 강함에 무력감을 느꼈죠.
그 사이에 숨을 조금 고른 사내미는 다시 아카자를 공격하며 좀 더 신중하게 싸우지만 아카자의 지독한 재생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는 없었고 아카자의 반격으로 인해 사내미의 상처는 더욱 늘어가게 됩니다. 아카자는 점점 취한 것에도 익숙해지고 슬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지만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공격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던 아카자, 사내미는 그것이 동이 터오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미는 비살대가 되기 전 혈기들을 취하게 만들어 동이 텄을 때까지 기다렸고 그렇게 태워 죽였던 적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혈귀의 이런 반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미는 더욱 아카자에게 도발을 했죠. 어서 덤비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카자 역시 그 속셈을 알고 여기서 자신이 도발에 넘어가면 사내미를 죽이더라도 자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카자는 등을 돌리고 반스런을 시전하죠. 사내미는 도망가는 아카자를 잡으려고 하지만 이미 자신도 심한 부상에 얼마 못 가 지쳐서 더는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긴장이 풀렸는지 실신을 하게 되죠. 그 뒤 지원으로 온 기살대원들을 통해 나비저택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늑골과 어깨를 포함한 여러 군데의 골절상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지로 일행은 이게 바로 상현의 실력이며 이것이 바로 주의 진짜 실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자신들이 짐덩이가 되지 않게 어떤 상현을 만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미친듯이 수련을 하게 되죠. 그 뒤 자신의 병문안으로 온 탄지로 일행에게 사내미는 여전히 까칠하게 대하긴 하지만 사실상 탄지로 일행이 잠깐 시간을 끌어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싫어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내미가 무한열차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사실 악어 작가가 만들었으면 사내미도 팔 한쪽 날아가거나 한쪽 눈을 잃거나 죽거나 했겠죠? 이렇게만 보면 너무 사내미를 강하게 해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쿄조로는 뭐가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최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살린 부분이 있죠.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확실히 사내미가 혈기 잡을 때는 완전 유용한 희귀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희귀혈의 존재로 귀살대 모든 인물 중에 혈기 상대로는 가장 능력 있는 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내미가 무한열차에 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분량상 더 디테일하게 만들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